지금 벌써 14분이 되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역시 또 채팅창에 굉장히 이제 뜨거운 뭔가 열기가 막 지펴오르고 있는 듯 여겨집니다. 사실 사전 질문을 먼저 보내주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뭐 몇 개의 질문, 가령 뭐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된 개인적 계기 같은 걸 질문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 책의 시작점이 노동권 보호인지에 대한 관심인지 아니면 생명실험 보호에 대한 관심인지 뭐 이런 질문도 남겨주셨는데,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된 한국에서의 이 굉장히 이제 오늘날 시험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얘기들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이런 사전 질문은 제 생각에 그 좀 전의 과정에서 좀 해소가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일단 현장의 질문을 먼저 좀 받아보고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사전 질문 중에서 좀 다룰 수 있는 것을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인데 지금 어느 분이 먼저 오은화 님이 채팅창에 물론 남겨주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마이크를 켜시고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직접 그래도 발언을 해주시면 훨씬 그 생생하게 질문과 문제의식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실까요? 오은화 님 가능하실까요? 예, 제가 잘 네. 몰라서 사실 거기에도 썼지만 사실 임상노동이라는 말을 좀 되게 생소하게 들리기도 했고, 이거를 노동에 포함을 시킨다라면 저희들의 뭐 노동권과 또 인권, 또 그 앞서서 저희가 정의돼야 될 문제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잠시 강의를 들었을 때 저희들이 중국과 일본과 또 대만, 중국, 인도 쪽에서 정책적으로 산하 제한을 많이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거가 제대로 시행되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서 그 산하 제한 정책이 잘 먹혀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거 자체도 인권이란 사실 측면에서 여성이 사실은 어떤 재물의 역할이 되어져서 그거부터 그럼 노동이라고 그게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 건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봤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먼저 정현님이 채팅창에 번역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직접 그 저자님들 말씀 들어보는 게 네, so 들어보면 I 될 것 put 같습니다. everything she said in the chat. I hope it's clear. I'm sorry, do you want us to start answering some of these questions? Yes, the last one that I put up, clinical labor, sounds unfamiliar, and on the other hand, I think it's brilliant. And the next one, I heard birth control was policy in India, but rather it was successful in Korea. That was asked by the same person who just spoke. I see, right. And there was a question about why we used the term clinical labor at all. Yes, that was also in the chat section. Well, we heard from the speaker who asked about birth control first. Okay. I would say no. I don't think that birth control could be considered a type of clinical labour. It's certainly a complex question around reproductive politics, certainly. And it's certainly about control of women's reproduction. But I don't know that you could characterise it as a labour relation. I don't know, what do you think, Linda? So I think what this person is asking is whether, are they talking about sterilization, like forced birth control? I think it might be population control. Okay, so if it's forced, I can see the kind of parallel with conscription. So maybe, maybe if we're making,
you know, maybe it's closer to those mid-20th century examples of soldiers and conscripts taking place in trials. And women as mothers were always seen as the kind of counterpart to the soldier in terms of bodily sacrifice. And I guess women not bearing children were seen as a national project. So I guess, you know, if we've done that with conscription and clinical trials, I guess you could. It would be a particular moment in the history of labor. And of course, most of these countries have flipped in the opposite direction, as have most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now it's kind of very openly pronatalist. So yeah, I would say kind of, yeah, guarded, yes. Yes, with caveats. 네, 월드비 교수님은 처음에는 이게 재생산 정치 이슈이고 여성 생식에 대한 통제는 분명하지만 노동관계로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셨고요. 그리고 쿠퍼 교수님께서는 20세기 중반에 병사 징병과 대응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시험에 병사들을 징집해서 대상자로 삼는 그런 것과 여성들은 항상 어머니로서 잠재적 어머니로서 병사의 대응물로 여겨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지 않는 여성들은 국가적인 사업의 일부로 여겨졌고요. 그래서 또 노동사에서 어떤 계기는 분명할 것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와서는 그 경향이 제한해서 오히려 권장하는 쪽으로 출산을 권장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금 좀 네. Sorry. 네, 조금 전에 오은하님 남겨주신 질문이 되게 간단치가 않구나, 생각할 게 되게 많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 막 계속 생각 중이었고요. 그리고 두 분 선생님 말씀도 뭔가 이렇게 참고가 되고, 그리고 또 M님이 M님은 나눠주시면 좋을 텐데, 네, M님이 이쪽으로 이제 아마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한국 사례, 그러니까 한국의 7, 80년대 관련된 연구가 있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 논의도 제가 궁금합니다. 이거 공유를 해주셨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채팅창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 오은하님의 논의에 이제 뭔가 더 이렇게 궁금함이 촉발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서영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이 이제 IRB와 관련된 얘기이셨는데, 혹시 물론 여기 뒤쪽에요, 한서영님의 질문을 또 옮겨주셨어요. 번역으로 옮겨주셨는데 그래도 한서영님이 뭔가 이 육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부터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한국어로 먼저 하고 영어로 하겠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해가지고 정연보 선생님의 논문을 올려드렸는데요. 인구정책 자체는 임상노동, 저자들이 얘기하는 임상노동이랑은 약간 맥락이 다르지만 임상노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조생식 기술이라든지 보조생식이나 인공임신 중절을 통해서 배설되는 태아 혹은 생체 조직에 관련해가지고 이 정연보 선생님의 글에서 보면은 이런 생체 조직을 미국으로 되팔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임상노동의 일부로 한국만의 독립적인 특성이 아니라 사실은 해당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얽혀 있었던 임상노동 체인 안에서 발생했던 일로 읽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 잠깐 영어로 제가 미숙하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So I shared the article about the Korean 17 to 18 century, 1917 to 1980s population control. So it itself, I think, is not related to the clinical labor, but during the time,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USAID and other multinational, how do you call that, ODA project that has been implemented a lot of abortion control, and it's top of my head, but
a lot of clinical trials. So in the article, there's a phrase abou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ll the clinical tissue to the US. And it is that there is a infant kidney, $15, and the respiratory trachea is $10, and that is networked in Seoul City metropolitan, and that has been exported within 72 hours. So I think in that sense that can be considered as clinical labor. That is why I shared the article. And just to translate another question about from Han Seong, she said the IRB is not enough to control the problem from clinical labor, and she thought that needs to be more controlled and need to be reinforced to guarantee the right from the clinical labor that the participant has not gained. So she was asking if you have any thoughts or political implication. So I will stop here. IRBs tend to have a very narrow approach to the regulation of trials, and then they don't have a critical view. It would take, I think, the regulatory agencies that set out the terms for IRBs would need to change, in my view, before you would get an IRB moving towards a more of a clinical trial model. But I think it would be possible. Melinda, what do you think? You're muted. I didn't understand the last part of what you said. Could you repeat that? Oh, I said, I think that IRBs are too narrow to reform themselves, but I think if the regulatory bodies that set out the regulatory environment for IRBs could potentially take on a clinical labour type of approach, potentially. And I think that's what it would take. I mean, IRBs are almost like kind of fair work commissions in a way, but they that don't acknowledge that what they're doing is talking about work. But we did find examples even in the US where various kind of employers were forced to deal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rial subjects, how they should be treated in terms of compensation. And they had to talk about it in terms of the law around workers' compensation. Of course, they came back and said that these people are not workers, therefore, the question is moot. I think it would take a kind of social movement, a labor organizing, some kind of systemic organization of labor for these people to really get access to workers' compensation to begin with. And for I don't know if IRBs would even play a role then. I mean, I guess they would, because the kinds of risks that the kind of risks that you're exposed to in a clinical trial are very particular. It's not kind of ordinary work accidents. But I think at that point there had been a melding of kind of IRBs and labor law. Yes, I totally agree with that. And I should say I defer to Kathy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aborted tissue
constitutes labor, because I think you wrote a parallel piece before this book with Rob Mitchell, where you're talking about tissue that's donated that then is put to monetary use, and you did use the labor frame there, but I remember you saying that you're pushing it to the limit here. So I don't know what you think. Look, I mean, I think, potentially there is a huge international market for human tissues, and none of the people who provide the tissues are ever paid for them. With the exception of eggs. That is the only tissue, and semen, they're the only tissues that you're frankly paid for. But the structure is very similar, that people either surrender the tissue because it's been taken from them in surgery and then it's resold or it's sold, or they donate it to an agency and the agency sells it on. So their bodily productivity is being turned into a transactional relation. So, you know, whether it would be better dealt with by property, like notions of property, or whether it would be better dealt by notions of labour, it's a kind of, it would be depending on the context. Yeah, I mean, you're coming very close to royalties and rent theory here, because once that tissue or genetic information has been separated from you, it can kind of take on a life of its own and generate a kind of interest. Whether you want to do that, I'm not sure. That is really a kind of hybrid case. Yeah, it is hybrid, I agree. We better stop talking so they can translate. 네, 우선 IRB 그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IRB들은 대체로 협소한 접근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규제에 있어서요. 그래서 비판적인 관점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드비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IRB의 규제 환경 자체를 만드는 규제 기관 자체들이 변하면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쿠퍼 교수님은 IRB는 공정노동위원회가 노동과 관련해서 하는 역할과 비슷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고용주들이, 그러니까 임상시험 대상자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이 시험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고, 그때 그 고용자들이 노동보상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어야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결론은 그 고용주들이 이 임상시험 참여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해서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쿠퍼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임상노동에 대해서 노동 보상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IRB가 그때는 어떤 역할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임상시험들에서 임상노동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들의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수하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회운동, 노동운동이 임상노동과 관련해서 일어난다면 그럴 때는 IRB와 노동법 관련 그 조직들과의 어떤 합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M님이 말씀하신 그 태아 조직의 판매가 노동인가에 대해서는 그 월드비님이 이 임상노동 책을 쓰시기 전에 관련 논문을 쓰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인간 조직을 판매하는 방대한 인간 조직 거래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조직 제공자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난자를 제외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임상노동과 구조가 매우 유사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조직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어떤 수술을 받는 중에 그 가져가서 의료기관들이 가져가서 판매가 됩니다. 또는 그 자신이 그 기관을 기증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생산성이 거래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재산 관계로 프로퍼티 관계로 봐야 하는가 노동 관계로 봐야 하는가는 맥락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쿠퍼 교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로열티나 지대 이론과 이 조직 판매를 바라볼 때 좀 접근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신체 조직이나 유전 정보가 자기 신체로부터 분리되면 어떻게 보면 이자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하이브리드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한서영님의 질문과 그리고 엠님의 질문에 대해서 동시에 의견을 지금 같이 주셨는데, 혹시 아까 제가 한서영님 직접 목소리로 육성으로 들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충분히 질문에 응답이 되었을지 어떨지 잠깐 여쭤보고 갈게요. 물론 뒤에 조금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요. 기다리시는 질문이 하나 있긴 한데 혹시 한서영님 괜찮으실까요? 응답이 되셨나요? 어, 원래 제가 하려던 질문하고 조금 다른 식으로 통역을 해주셔가지고 좀 음, 당황스럽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답은 비슷한 맥락에서 주셨던 것 같아서 교수님 두 분 다. 네, 그래서 답은 일단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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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아까 좀 질문을 육성으로 들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채팅창으로만 전해서 뭔가 약간의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네, 충분히 이렇게 응답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질문이 최미조님께서 남겨주신 질문 직접 얘기해 주시는 게 역시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으실까요? 최미조님 혹시 좀 어려우실까요? 네, 아니, 그냥 질문이 간단해서 그 두 분이 일단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이 임상노동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이 임상노동이라는 걸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 임상 노동이라는 이 용어를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됐을까? 그냥 배경 정도만 설명을 해주시면, 아니면 정확한 용어의 뜻이라든지, 네, 혹시 학위 받는 것과 이 임상 노동이 관계가 있었을까라는 정도, 네. She's also curious whether your PhDs and the term clinical labor or your study in clinical labor is related. We just made the term up because, as I said, we wanted something that would encompass all these very different practices. So it had to be something generic enough to cover such very different activities. There is a little ambiguity because you could think, the labor of the clinical scientist, for instance, but I think that was the best we could come up with. And it kind of sounds good, I think. What do you think, Kathy? I can't remember how we came up with it. Yeah. It was quite a long time ago now. But yeah, we were trying to think of a way to cover a number of different practices, and there was already, people were certainly using the idea of reproductive labour to talk about Yeah. things like egg donation or egg selling. That was already a term that was around, so we needed something that included that. That's that right. that was broader than that. Broader, It didn't yeah. have anything to do with either of our PhDs, though. Yeah, no, not particularly, no. 우리가 그 만든 용어입니다. 그 다양한 활동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포괄적인 용어가 필요했고, 그래서 임상노동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 용어가 임상과학자들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좀 모호성이 있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월드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용어를 생각해냈었는지 좀 오래되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당시에 이미 사람들이 리프로덕티브 레이버라고 해서 재생산 노동 또는 생식 노동 이런 용어를 난자 기증이나 난자 판매와 관련해서 이용을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 용어를 우리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박사학위와는 전혀 관계는 없었습니다. 네, 응답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지금 좀 전에 주셨던 최미조님이 주셨던 질문은 사실 이제 좀 폭넓게 이 임상 노동 개념,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관심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또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들을 이렇게 좀 생각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최미조님의 질문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채팅창의 질문은 모두 지금 다루어진 것 같아서요.
당장 만약에 없으시면 혹시 여기 박경택님 자리 하셨나요? 아, 네. 그 임상노동 박경택님은 자리 안 하신 것 같고 한학범님도 참석이 박경택님 계신가요? 사전 질문을 남겨주셨었거든요. 근데 네, 계시네요. 계시는데 혹시 사전 질문 아니면 지금 현장에서 질문 좀 생긴 게 있으실지 어떨까요? 마이크는 좀 켜기 어려우신 상황일까요? 그러면 제가 대독을 또 해야 될지 어떨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 사전 질문은 그런 거였는데요. 임상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안에 대한 어떤 진행 사례들 이런 것들을 여쭈어 주셨거든요. 물론 아까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운동들의 결합들의 사례들은 잠깐 소개를 받았었는데, 네, 혹시 구체적으로 이런 방안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Well, I would say there's been very little progress, but I can see various places where there's an effort to reframe these kinds of practices as labor. Interestingly, it's in India that various activist groups seem to have got furthest in reframing both surrogacy and clinical trials as work, and kind of extending a kind of radical labor politics to these kinds of works. And we mentioned the group SAMA, the South Asian, I forget what it stands for, but it's a group of women health activists. So they've done a lot of work in this direction. There've been various efforts here and there in the United States. There was a kind of one-man venture, which was a fanzine called Guinea Pig Zero. So he was an anarchist who considered himself, based in Philadelphia on the East Coast, who considered himself a professional guinea pig, so someone who took part in phase 1 clinical trials for money. And he published a fanzine, which can now be purchased online. I have this in the presentation, so I'll just go back and leave it there. Let's see, share screen. Oh, sorry. Start again. So this guy basically published a fanzine with the help of other professional guinea pigs, which was essentially a kind of mutual aid support venue for serial clinical trial participants, where they shared information about trials, which ones were dangerous, which ones were not. Can you see this? It's not yet. Yeah, it's starting to come up now. Can you see that? The Yes. guinea pig? Yep. Okay. Yes. So these are the fanzines on the right. They'd share information about the risks, the money in the trials. You know, they would organize carpools, and he and his peers were explicitly addressing what they were doing as a kind of low-wage labor, precarious labor. Can I just add also, there has been some quite influential legal scholars in the States have argued that people like Altacharo have argued that this should at least be considered, actually thinking about regulating clinical trials as a kind of work. So while it hasn't changed, the regulation hasn't changed so far, what we have been able to do is give people an argument to change it. So I think that is what we've done.
Could you repeat the name of the legal scholar? Oh, Alta Charo, ALTACHARO. Thank you. 네. 답변 통역하겠습니다. 그 노동으로 인정받은 것과 그 노동 보호에 있어서 얼마만큼 진전이 있었는가라고 질문하신다면 진전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을 노동으로 프레임화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기는 했습니다.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서 여성 활동가 그룹들이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멀리 나아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대리모와 임상시험 참여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고 하고 또 급진적인 노동 정치를 이 부분에 적용을 합니다. 그 사마라고 하는 여성 보건 활동가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소개할 만한 사례는 기니아 피그 제로라고 하는 그 1인 벤처 펜 잡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아나키스트가 발행하는 잡지인데요. 그 발행인은 자신을 전문 기니아 피그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은 일상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기니아피그 전문가들, 그러니까 시험 참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서 이 잡지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일종의 상호구조 조직 같은 것이 꾸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위험하고 돈은 얼마나 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시험 장소까지 가는데 카풀을 조직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요. 그리고 그와 그의 동료들은 분명히 이 임상시험 참여를 저임금 노동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월드비 교수님께서는 그 미국에서 알타 차로라고 하는 사람의 학자의 영향력 있는 법학적 작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임상시험 참여를 노동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규제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의 작업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제공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과 그리고 통역 감사합니다. 혹시 또 관련해서 뭐 자연스럽게 또 이 현재형의 이야기들에 대한 얘기도 들려주셨는데 현장에서의 질문 없나요? 혹시 이경숙님 아까 제가 본 것 같은데 안 계신가요? 이경숙님이 그 임상노동의 대안은 이렇게 간단히 남겨주시기는 했지만 어쩌면 지금 현재 이 책에 대한 이쪽의 연구나 아니면 전공자들이 아닌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 책을 보고 가장 또 궁금해할 그런 지점과도 관련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을 여기 이경숙 님이 대안은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은 하셨지만 함축된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인데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안 계신 건가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그냥 또 다른 질문 좀 있으시면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혜진님 계신가요, 혹시? 이혜진님. 안 계신가요? 네, 질문 좀 없으신가요? 하실 얘기들이나?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건 뭐 질문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인문사회과학 쪽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이런 사람이어서 제가 이 자세한 얘기들 이제 특히 생명경제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되게 접할 기회는 많지 않기는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종의 시민권으로서의 노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많이 지금 좀 제기가 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인문사회과학 쪽에서 이제 공부하거나 뭐 관심을 가진 저의 이 관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민권으로서의 노동 뭐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임상노동이 과거에 그리고 두 분의 저서도 돌봄이라든지 재생산 노동이 70년대에 이 임금투쟁 있었고 그 운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제도화되고 사회화되는 과정을 겪어오면서 현재는 일종의 굉장히 강력한 또 하나의 시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 재생산이나 돌봄의 영역이 되게
그 이제 좀 어떤 곤경을 겪고 있는 딜레마를 겪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이제 두 분의 저서에서 임상노동의 개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령 이제 뭐 무엇이 이 추구되는 것일까 이 뭐 그러니까 임금 노동의 이 어떤 그 임금 노동의 시민권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 것일지 아니면 뭐 이제 이 노동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자체에 대해서 어떤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벗어나는 상상력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논의로 또 연결이 될지 이런 것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의 얘기는 굳이 통역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신 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과 연결될 것이 있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어떠실까요? Do you have something to add, Professor Cooper, that you put up in the chat section? Yeah, I just added those for the answer to the last question. I just wanted to make sure people had got those names. Should I respond to the question about the demand for reproductive technology? We haven't gotten to that part yet, but the moderator just has asked sort of a question, how she wants to know what is the ultimate goal of your book through clinical labor concept. Do you want to make it a sort of a labor citizenship? Do you want to give it sort of a labor citizenship to clinical labor, or do you want to go for something else in terms of labor and capital? Could you answer that first? I hope that's clear. What do you mean by labor citizenship? So in Korea, she says in various fields, there is the question of labor is raised as sort of a citizenship, qualification of citizenship, quality of citizenship. Is that clear? 그 시민권으로서의 노동이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I 내 개념 잘 전달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이렇게 채팅창에 적은 것도 막 적은 거여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소외된 활동들, 소외된 노동에 대한 이 시야가 한국에서는 되게 확대되고 있고 그 모두가 이제 노동의 개념으로 좀 이렇게 포섭이 되고 있고 근데 가령 뭐 네, 그런 이제 그 다양한 그 활동들을 노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논의를 할 때 실제로 그 지금 임상 노동에서의 이 개념처럼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었던 자본에 이미 포획되었던 것인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쟁점으로 부상하는 동시에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이 임금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또 공고화하는 그런 회로로 연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So she means labor citizenship. She means is your argument an argument that we should look at clinical trial participation as labor, entitling as labor? Oh, yeah. That's what it means by giving it citizenship as labor. Okay. But if we give that kind of labor citizenship to clinical labor, then it would sometimes become a way of stabilizing, consolidating the wage labor market. So is that what you're going for? Is her question? Yeah, I mean, there's two kind of levels. Analytically, we see it as labor. You know, there can be no doubt about that. But in regulatory terms, it has not been approached as labor. And of course, that won't solve every problem. You know, you have all kinds of low-wage labor, cleaning labor, domestic labor that have been recognized as labor and you know, come under the regulatory terms of labor, but that's not going to resolve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However, to get to that point to begin with, you need some kind of organizing, you need some kind of resistance. You know, I don't know, Aboriginal stockmen and stockwomen in Australia were recognized as workers because they went on, you know, several month-long strike. Domestic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had not been recognized as workers under the terms of the Social Security Act and had to kind of withdraw their labor for that to happen. So there has to be some kind of
consciousness that this industry needs you, that it's taking advantage of you, and that there are many of you who can act together. And I don't see things changing until or unless that happens. But even before that happens, I think we're in our rights to make the analytic move and say, this is work, poorly paid, poorly recognized work, in the same way you might say, we could say that the servants at mid-century were workers, even though none of the kind of regulatory instruments in existence recognized that. Does that make sense? 네, 그 분석적으로 노동으로 보는 것하고 규제적으로 노동으로 접근되는가는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석적으로 노동으로 보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사노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봄노동이나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노동으로서 규제되고 있고 실제로 노동으로서 보수가 주어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든 조직화나 저항이 있어야 하고 호주에서 선주민 여성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몇 개월씩 파업을 하고 또 미국에서도 가사노동자들이 몇 개월씩 그 일을 멈추고 한 끝에 전 노동자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산업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다수이고 우리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식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노동인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더라도 분석적으로는 우리는 과거의 하인들의 일을 노동으로 우리가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분석적으로는 노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질문을 던졌다라기보다 그냥 여기 계신 분들 의견을 이끌고 싶었는데 질문으로 간주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셔서 민망하고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2개의 질문이 채팅창에 있는데 M님이 먼저 다시 이제 이 질문을 좀 남겨주셨어요. M님 다시 좀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M님의 얘기에 대해서 응답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환님께서 남겨주신 질문, 이게 이제 어쩌면 되게 중요한 또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되게 궁금한, 그리고 좀 전에 얘기와도 관련이 될 얘기일 것 같습니다. M님 혹시 다시 한번 등장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그 한국말로 질문의 의도를 먼저 설명드리면 이게 약간 기술 발전이나 시장 형성 같은 거에 대한 비판이 주로 자본가나 기업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거에 반해서 이 시장 활동에 참여하고 혹은 그 상품 개발을 이용하는 개발된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은 사실 어려운 게 그러면 번성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의약품이나 재생산 기술에 대한 발전도 그러면 나는 불임인데 내가 아이를 갖고 싶은 열망은 그러면 열망할 수도 없는 거냐, 혹은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그러면 난 당장 죽을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그럼 이렇게 뭐라고 하지? 해선 안 된다는 거냐라는 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것이고요. 공급자와 수요자라고 구분을 해본다면 공급자에 대한 비판이랑 별개로 수요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제 중심 질문이었습니다. So I have a question about how we approach to those who use or demand the reproductive technology and the medicine that are so expensive, but giving a hope, newly developed medicine that I think beneath the development and the marketization, there's an ideology related to the natalism and the aspiration for immortality. So those who want to have a child or want to live longer, they wanted to use those technology and the marketized product. How we approach to them, and what can we say to them to make a collective action, or to how do we say, to stop
capital accumulation from those multinational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and industrialized market. That's my question. Yeah, thank you. I can answer that. Yun, I'm going to have to make this my last answer because I do have to go. So I will just try and answer this question. So we are not trying to argue that people should not benefit from innovation. We're not saying that. What we are saying is that the innovation system needs to provide better financial recognition and insurance recognition and care to those people who are prepared to undertake the risks of innovation. So we're trying to say that it's not that innovation should stop, rather that the way in which human beings participate in that innovation needs to be rethought with a better approach to equity and recognition, financial, economic recognition, I would say, would be how I would put it. So I'm sorry, everyone, I will have to go. You'll have to excuse me. Thank you so much. It's truly been an honor. Goodbye. Thank you. Bye. Thank you. Goodbye. 월드비 선생님께서는 시간 관계상 먼저 가셔야 한다고 이 마지막 질문에만 답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은 사람들이 그런 의학적 혁신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혁신의 시스템이 어떤 그 혁신의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정적인 인정, 보험적인 인정, 또 돌보험에 있어서 인정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이 멈춰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혁신이 인간 참여를 수반하는 혁신인데 그 참여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평등이나 경제적 인정과 관련해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보니까요. 5시 1분이 되었어요. 그래서인데 왠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이고 조정환 님의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고 그래서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M님이 얘기해 주신 것과 것을 저는 오늘날의 많은 노동의 현장이 사실 다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플랫폼 노동도 되게 비슷한 얘기일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되게 우리의 욕망이나 필요를 적극적으로 공모시키고 연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어쩌면 그 안에서 더 촘촘하게 마치 이제 내가 필요한 건데 라고 하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어쩌면 이 촘촘하게 우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과 같이 공급자 수요자 이렇게 어떤 그 반대항으로서만 반드시 작동하지 않는 듯한 오늘날의 자본주의 이 문제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들레즈가 80년대 후반에 그 통제사회 그러니까 컨트롤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예견했었던 그런 미래의 어떤 메커니즘들이 지금 이 임상노동의 현장에도 좀 이렇게 좀 유비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환님의 이 중요한 질문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래도 저기 혹시 한 분 정도 요 사이에 요 질문 마지막으로 받기 전에 한 분 정도 좀 뭐 아쉬우니까요. 이 시간 끝나기 전에 한 분 정도 더 없으실까요? 만약에 없으시면 이 질문 채팅창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근데 이 채팅창에 읽어달라고 하신 것으로 보면은 아마 직접 참여가 어려우신 건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메시지는 번역을 해주신 것이네요. 임상노동에서,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인간노동 외의 비인간 노동, 그러니까 동물노동도 역시 노동범주에서 다루었다. 저도 이거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실제로 또 이 논의들이 페미니즘 논의와 연결되어서 같이 있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매우 흥미롭고 멋진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이 아이디어들이 근데 이후에 혹시 어떤 반론은 없었을지, 그리고 만약에 있었다면 그 반론은 또 어떤 것이었을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만약에 반론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또 생각은 어떠실지 요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it's a big question. Firstly, empirically, it was, I mean, as I said, we had to cut down the frame. We had to kind of really create a canvas for what we were doing because it was so large. So we left out the enormous question of animal trials. Partly the issue was also it's impossible to get access to what's happening there. It was certainly beyond our research capacities. Whether we call this labor or not is an interesting question. On the one hand, I see no analytic issue. I see a political issue. It's the same kind of issue you get when you talk about I don't know, the liberation of children and the liberation of animals. You're always talking on their behalf. And a kind of radical labor politics can only really be actioned by the people or the beings involved. So you're in a kind of catch-22 where analytically you can think of this as labor, but politically there's a kind of stumbling block. And I don't know how to resolve this. Luckily, this was beyond the framework that we set ourselves. So I leave it to other people to deal with. Obviously, animals resist, and they resist even extreme forms of exploitation. But whether that can be considered a form of labor resistance, I don't know. 네, 나는 경험적으로 이 책을 쓸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캔버스를 이렇게 좁혀서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동물 시험이란 영역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그 부분은 좀 제외하고 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동물 시험과 관련한 영역은 그 정보나 학술적인 내용이나 거기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팩트들을 입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으로 어떤 것을 분석을 할 때에 분석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정치적인 문제는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동 해방이나 동물 해방을 말할 때 그들을 대신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급진적인 노동 정치는 그 당사자들, 관여된 사람들의 행동만으로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에서는 우리가 노동으로 여길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장애물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남긴 상태이고 우리의 그 책에서의 분석은 좀 넘어서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물들과 관련해서 동물들이 분명히 저항을 하고 극단적 착취 형태의 저항을 하지만 그것이 노동 저항인가?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왠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지금 어차피 5시 7분, 8분이고 한 2분 정도 더 써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데 정말 없으신가요? 이대로 그냥 끝나면 되는 것일까요? 어떠신가요? 계신 분들. 네. 지금 오은하님께서 답변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이 준비하면서 게릴라 세미나를 했거든요.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하고. 그런데
그 역시 이렇게 강연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이게 걸쳐 있을 이야기이겠고, 그리고 아주 복잡함을 사유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나연님께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정리가 이제 미처 안 되어서 다시 이제 나중에 또 참여하면서 관심 가져주시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늘의 이제 행사를 마무리 지어야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아쉽게도 오늘 먼저 이제 캐서린 월드비 선생님은 먼저 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으셔서 나가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멜린다 쿠퍼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그 중요한 얘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 이후에 고민할 거리들을 던져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혹시 이제 마치기 전에요. 저 멜린다 쿠퍼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해주실 이야기, 혹시 아쉽게 못하신 이야기가 있을지 이런 것도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청해 듣고 마무리 정말 마지막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We'd like to ask you, Professor Cooper, if you have anything else lastly to say before we finish. No, just thank you. I mean, it's a long time since I've really thought about these issues, and it was really inspiring. So thank you to the audience and to Gaumuri and to the translator. I'm really grateful. 네. 마지막 말이라기보다는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 지가 좀 오랜 기간이 흘렸는데, 오늘 영감을 많이 받은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오늘 참석자분들, 갈무리 출판사, 또 번역자분들 모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이제 또 이 이메일 주소도 적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이 이제 지금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끝까지 이렇게 계셔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멜린다 쿠퍼님, 그리고 캐서린 월드비님 먼저 나가셨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한국에 아직 번역되지 않은 책들도 너무 궁금하고 지금 하시는 작업도 매우 궁금한데 잘 진행되시기 응원하고 관심도 이렇게 가지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다들 박수로 그러면 오늘 마무리할까 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네,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행사뿐 아니고 이후에도 갈무리 출판사에서 뭐 남은 관련해서 또 행사들이 있고 또는 세미나도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고 이러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이후에도 또 여기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See you again. Bye. See you Bye. again. See you again. Next book. See you. Bye bye.